안녕하세요. 수학2 17차시 중단 학습점검 문제입니다. 자, 이걸 진도를 나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쉬는 날들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속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평소 영상보다는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곡선 y는 2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위의 점 1,2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는 유형이고요. 위의 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유형, 접점을 알려준 유형이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의 점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1,2를 직접 대입해 보셔도 되겠어요. 1,2를 대입해 보시면 지금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시면 접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나는 한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울기만 구해주시게 된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접선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곧 미분계수다. 그래서 우리는 저 도함수를 구해서 그 x값을 대입함으로써 기울기를 구해내는 전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도함수부터 구해볼 거예요. y'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껍네요. 자, 잠시만요. 자, 우리가 y'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y'은 지금 보시면 6x제곱 더하기 2x로 미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x는 1일 때 그 미분계수 값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x는 1을 대입해주게 된다면 그럼 6 더하기 2가 나오게 되면서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우리는 접선의 공식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니까 8x-6이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y는 8x-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풀이 흐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함수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9x제곱 더하기 3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증가와 감소 어떤 것이 결정짓는다라고 했었죠? 그쵸?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을 짓는다. 만약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면 증가였고요. 음수가 되면 감소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결과적으로 도함수가 0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f'x가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증간표를 그려가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증간표를 그리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fx를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f'x를 구해보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8x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x라는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x를 묶어줄게요. 그러면 x-3으로 묶이게 되겠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니까 x가 0일 때와 3일 때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존재를 하다 보니 우리는 이 0과 3을 이용해서 구간을 나눠볼 거예요. 자, 그래서 x를 이제 점점점 0, 점점점 3, 점점점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f'은 지금 0과 3에서만 0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각각 점점점에 해당하는 사이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하는 함수는 다항함수고요. 그렇다는 것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을 했을 때 도함수, 다항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도함수 또한 연속함수가 나오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쪽 점점점 구간 내에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려면 분명히 0이라는 점이 반드시 사이에 한번 포함이 돼야 될 텐데 0이 되는 점들은 이미 우리가 다 표시를 해버렸으니
결과적으로 요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0이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애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부호가 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쉬운 값 한 개씩 대입해보면서 부호만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가운데 점점점 구간에서 제일 쉬운 값 1이라고 하는 것을 도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8 이렇게 나오니까 양수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럼 요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양수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왼쪽 구간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음수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구간에서는 4 같은 거 대입해 보시게 되면 아니면 아예 미친 척하고 100조 이런 거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긴 100조의 제곱이니까 엄청나게 커지는데 마이너스가 있죠? 얘는 좀 적겠지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일 땐 어떻게 된다? 그쵸? 감소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의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의 모습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증감만을 따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 보시면 이 구간의 양끝점 꼭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포함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교과서에서 쓰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반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반 닫힌 구간 3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함수 f는 증가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 해서 함수 f는 감소한다. 반대로 적었죠. 위에 구간에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보시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8 위의 점에서 접하는 즉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문제 상황부터 보게 되면요. 3차 함수 아마 나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거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선을 봤을 때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일 겁니다. 자, 근데 그 상황 중에서 양수인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이퀄 미분 계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걸 일반화시킨 게 도함수기 때문에 도함수의 함수값이 최대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함수를 구해주고 그 도함수가 지금 2차 함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2차 함수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서 그 접점과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확정지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함수부터 구해볼게요. y' 구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대 최소 구해야 되니까 표준형을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4를 더해줄 건데 그냥 더해주면 식이 변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까지 취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형을 바꿔보게 되면 마이너스 3배의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과 계산되어서 플러스 12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도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순간을 보게 되면 x가 2일 때 그 최대값 12가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최대인 상황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의 함수값, 즉 미분계수값이 될 거기 때문에 12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순간의 접점의 좌표는 x좌표가 2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x가 2일 때 y값 구해보시게 되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8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접점은 2,8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접선을 구해주시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니까 12x 마이너스 24 플러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y는 12x-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원점 O에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의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 그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 번째 유형 곡선 밖에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그은 접선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확인 방법은 이 원점을 곡선에다가 대입해 보라고 했어요. 그럼 0은 6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식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렇게 대입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구나. 그래서 세 번째 유형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때 접점을 구해야 우리가 삼각형 OAB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죠. 이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 선생님 풀이 단계가 총 5단계로 정리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1단계 우리는 뭐부터 설정한다? 그쵸. 접점의 좌표를 설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설정하게 된다면 y좌표는 이 t를 곡선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t, t 4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이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점의 x좌표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도함수를 이용해서. 자, y'이라고 하는 거 구해보면 지금 4x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옵니다. 우리는 x가 t인 순간을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입해주게 되면요. 그때 4t 세제곱 마이너스 6t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기울기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접점과 기울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3단계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어요. y는 기울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확정 지어줄 수 있게 되겠고요. 조금만 더 정리해서 적어보게 된다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6t에 x 마이너스 4t 4제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t 4제곱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t 4제곱 자, 그 다음 플러스 6t제곱 나오는데 뒤에 마이너스 3t제곱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3t제곱 그 다음 뒤에 마지막 남아있는 6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지금 주어진 조건 하나 안 쓴 거 원점 O라는 조건 안 썼죠. 자, 그래서 점을 대입합니다. 왜냐면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접선들이 무조건 이 주어진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0,0을 우리가 구한 접선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0은 여기에 0 들어가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남은 거 마이너스 3t 4제곱 더하기 3t제곱 플러스 6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t 4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t제곱 마이너스 2 t제곱 플러스 1 얘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t제곱이 2가 되거나 t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실수 범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수의 완전 제곱이 마이너스 1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버려지는 케이스가 되겠고 t제곱은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t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t값을 구해주시게 되면 마지막 5단계 다시 여러분들이 접점을 구하고 싶으면 접점에다가 접선을 구하고 싶으면 접선에다가 이 t값을 구해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접점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접점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 a라고 하는 점을 t가 루트 2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a의 좌표는 루트 2, 자, 여기서 t제곱 값은 2죠. 그러면 얘는 t의 제곱은 t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해가지고 4라고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t제곱 대신 2가 들어가면 4 빼기 6 더하기 6 이렇게 되면서 4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가 마이너스 루트일 때도 똑같이 계산해주게 되면 b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 4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4라는 점이 B로서 주어져 있는 거고요. 루트 2, 4라는 점이 A로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나오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밑변을 선분 AB로 잡아주면 되겠고 높이를 이 4라는 길이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는 X값의 차이일 테니까 2루트 2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삼각형 OAB의 넓이를 보시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2, 높이 4 이렇게 계산을 해줬을 때 4루트 2가 나온다는 것을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 이런 문제 좀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풀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죠. 5번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문제 보니까 롤의 정리와 평급 정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롤의 정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롤의 정리 뭐였어요? 그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애가 반드시 그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롤의 정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롤의 정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닫힌 구간 지금 fx가 다항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fx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x라고 하는 것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에서 미분 가능이에요. 이렇게 열린 구간 기호는 특히 헷갈리니까 앞쪽에다가 구간 이렇게 적어서 얘가 뭐다 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 대입을 했을 때 1 더하기 3 빼기 4가 나오면서 0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f4를 구해봐도 16 빼기 12 빼기 4가 나오면서 0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양 끝점의 함수값도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롤의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f'C가 0이 되는 C가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f'C를 구해야 되겠네요. f'X 지금 구해보시게 되면 2x-3이 나와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2c-3이 0이 되는 애가 궁금한 거고요. 그러면 정리해봤을 때 c는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제로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닫힌 구간에 대해서 지금 평급 정리를 만족시키는 애를 찾아봐라.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평급 정리 같은 경우에는 롤의 정리에서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빠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양 끝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정부터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fx는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에서 연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에서 미분 가능할 겁니다. 구간 표시 선생님이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라고 하는 것이 양 끝점의 평균 변화율, 그래서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이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C가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C를 구해주게 되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f'C는 2c-3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2를 구해주고 f0을 구해줘야 되겠죠. 2분의 f2 계산해주게 되면요, 4 빼기 6 빼기 4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f0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산해줬을 때 2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것이 2가 나오게 되겠고 C값을 구해주면 1이 되겠죠. 요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편급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가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겠고, 이 C값이 지금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에서 존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유형이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함수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의 크기 관계가 주어졌어요. 근데 f를 씌워봤더니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거 뭐의 정의였어요? 그쵸? 증가의 정의였죠. 근데 임의의 두 실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증가하는 거냐면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항상 증가해야 된다. 자, 근데 다항함수의 경우에서는 선생님이 레벨 3에서 정리를 했었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함수처럼 일정하게 가는 구간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증가 감소를 반복하는 모양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풀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다항함수일 경우에는. 자, 그래서 지금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구해주시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나오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아예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만나더라도 딱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케이스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실근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가능한 거니까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사용해 보게 된다면요. 가운데 항의 절반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A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얘를 마치 등식처럼 생각했을 때 두 개의 해가 0과 3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작거나 이렇게 읽히니까 두 값의 사이가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 함수 fx의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극값 찾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f'x가 0이 되는 x의 값이 있어요. 그 x값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f'a가 되면 f는 항상 x는 a에서 극값을 갖나요? 이거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가 극값을 가지면 0이 도함수 값이 0이다 라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발레로 y는 x의 세제곱 제시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먼저 f'x가 0인 애들을 찾아줄 건데 이 애들은 극값에 후보가 될 뿐이지 극값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서 먼저 후보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x를 구해주시게 되면 12x의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2x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12x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 또는 0 또는 1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네들은 이제 극값의 후보예요. 그러면 극값이 되는지를 보려면 전후로 증가 감소가 바뀌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증감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0을 만든 애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눕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f'의 부호를 생각할 거예요. 저 세 점에서는 0이 되는 거고요. 점점점에서는 부호가 항상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값들 한 개씩 대입해 보시면 돼요.
이 점점점 구간에서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 보시게 되면 F'에다가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 음수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 대입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음수 나올 거예요. 얘도 음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은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음수, 여기가 양수가 됩니다. 여기는 음수 나와요. 이렇게 곱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자, 이쪽은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보시면 돼요. 그럼 x는 플러스, x 더하기 2도 양수, 하지만 x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2 같은 거 넣어보시면 되겠죠? 양수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양수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f의 모양을 생각하면 감소, 증가 이렇게 되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은 극소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 극소값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값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극대 1은 마찬가지로 극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f-2 극소값이고 f0 극대값이고 f1 극소값이죠. 극값이라고 하는 것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구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한번 구해보게 되면요. f-2라고 하는 애는 지금 보시면 2를 대입해 봤을 때 3 곱하기 16, 48에다가 빼기 4 곱하기 8, 32를 빼주고 그 다음 빼기 12 곱하기 4, 48을 또 다시 빼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48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F0은 쉽죠. 그냥 1 나오게 될 거고요. F를 계산해 주게 되면 3 더하기 4 빼기 1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 다 더해 줬을 때 마이너스 34라는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f'x의 그래프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자, 우리는 극대, 극소 이런 거 따질 때 뭐가 중요하다? 그쵸?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도함수가 증가, 감소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엔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도함수의 부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이 0이 되는 애들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값은 문제에서 보듯이 0과 4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함수가 양수였다가 0과 4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음수, 그 다음에 4 이후에서는 도함수가 양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증감표를 그려보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렸던 거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과 4일 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f'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 그럼 f의 모습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극대값이라고 하는 게 f0이 될 거고, 그러면 f0이라고 하는 거 계산해보면 c가 되는데 얘가 5라는 것을 주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4라고 하는 것은 극소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소값은 얘일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얘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f'x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f'x 직접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두 지점은 결과적으로 f'x는 0의 실근이 되겠고요. 그러면 대입했을 때 0으로 만드는 애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3만 냅두고 이제 x랑 여기서 보면 x라는 애와 이쪽에서 보면 x-4라고 하는 애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인수정리에 의해서 3배의 x, x-4 얘가 결과적으로 도함수랑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둘이 같아지려면 우리 a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겠고 b 값은 0이라는 거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fx가 확정이 돼요. fx라고 하는 애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5가 나온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 극소값은 f4니까 대입해서 구해주시게 되면 64 마이너스 96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32 더하기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그 다음에 극소값까지 찾아보는 문제였습니다. 계산이 조금 많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F의 모양을 유추하는 거. 요건 선생님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많이 쓸 기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죠. 9번 함수 fx는 요거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열린 구간 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해야 된대요. 요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증가랑 감소를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체크해 볼게요. f'x부터 구해 볼 겁니다. f'x는 지금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나와요. 뭔가 해를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2차 함수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우리는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나와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세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이렇게 실근이 없이 붕 떠 있는 모양,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양수가 나오게 돼요. 0은 한번 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지점을 전후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극값이 아닙니다. 얘는 애초에 극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은 버려지는 케이스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알아야 될 점은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지금 주어진 식으로부터 구해주게 되면 가운데 1차항의 절반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4가 나오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것이 3분의 4보다는 작아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이 열린 구간 내에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그리고 양수로 다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x축과의 교점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극대값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극소값을 갖는 지점입니다. 자, 이 두 지점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열린 구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두 점을 포함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f-1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커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이 교점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f2라고 하는 것도 그림을 봤을 때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답지에서는 요 경우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지금 교점 두 개 만나고 있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맞죠? f-1이 0보다 큰 거 맞죠? f2가 0보다 큰 거 맞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확실하게 따져주기 위해서는 축이 이 구간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축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구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축의 방정식의 공식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3분의 2 이게 결과적으로 축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걸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만약에 문자로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축의 방정식도 한 번씩 구해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축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축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검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f-1이 0보다 큰지 보게 되면요. f'입니다. 요거 선생님이 좀 실수했어요. f'-1, f'2가 0보다 커져야 돼요. 자, 그럼 f'-1이라는 걸 구해보게 되면 3 더하기 4 더하기 a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7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요. f2 계산해보게 되면 12-8 더하기 a가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자, 요 케이스들을 전부 다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다 보니까 a를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3분의 4보다는 작아야 된다. 잘 안 보이시죠? 3분의 4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구간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4보다도 커야 돼요. 이것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분의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프를 상상하면서 식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이고 높이가 10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비어있는 이 그릇에 매초 2cm인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도록 물을 부을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보면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 두 가지 개념 배운 거 있어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이런 거 배웠었죠. 자, 근데 지금 2초 후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한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딱 2초인 순간에. 그럼 평균 변화율은 아닐 거예요. 순간 변화율인데 이건 뭐예요? 곧 미분계수죠. 즉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율을 구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미분을 해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율 이퀄 미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부피의 식을 표현하고 그것을 미분해서 2초일 때의 순간을 구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초 후 부피를 구해볼게요. 얘를 편의상 vt라는 함수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초일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매초 2cm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t초 후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그쵸? et가 되겠죠. 이쪽이 지금 et라고 주어진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10, 여기 10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단면에 반지름을 그어보게 된다면 지금 이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일 거예요. 그러면 이 조그만 삼각형, 직각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도 결과적으로 ET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VT의 식을 구해주게 되면 원뿔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을 곱해주고 밑면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밑면의 넓이고요. 거기에다가 높이 ET를 곱해주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줬을 때 3분의 8t의 세제곱에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린 얘를 미분해줘야 돼요. 자, v't,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요. 3분의 8파이는 개수로서 남아있을 것이고 3t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8파이 t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t가 2일 때의 순간이 궁금하니까 t에다가 2를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럼 v'2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32파이 이렇게 나오도록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 변화율 이퀄 미분과 관련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대단원 종합 문제도 선생님이 곧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